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직 중인 박호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떻게 지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약간의 좀 단편을 이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요. 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지식이 있을까요? 지금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지식이 저 정도면 있는 건가? 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뭔가 한 가지 정답은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현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알파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저희 연구자들에게도 이 알파고의 성공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바둑이라는 이제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제 10에 170승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뭐 감히 그 숫자를 이제 미리 다 압수를 다 보고 그 인간과 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알파고가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기보와 그리고 이제 정말 엄청난 숫자의 GPU와 TPU들을 사용을 해서 뭐 정말 이 세기의 대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알파고가 더 진화를 해서 이제는 그 과거의 기보 없이도 정말 그 바둑의 규칙만 알고서도 가지고서도 이렇게 정말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 이제 바둑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세돌 구단과 그 대결을 했던 그 인공지능과도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의 차이로 지금 이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죠. 뭐 이 정도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뭐 또 저희가 또 자율주행을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정말 그 미국의 특히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테슬라 차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테슬라 차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직은 뭐 베타 서비스지만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공개한 이제 굉장히 최신 구독형 자율주행 서비스인데요. FSD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 이라고 하는 그 베타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거를 22만 원, 월 22만 내시면 쓰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주변 차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앞선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브레이크 등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신호등이 있을 때, 지금 잠깐 지나갔지만은 신호등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이 봐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정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결합하기만 한다면은 저는 꽤나 정확한 자율주행이 정말 근시에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운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또 지식이 있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또 자연어 처리 쪽 진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또 이제 굉장히 지면상을 달궜던 이슈가 이 오픈 AI라고 하는 미국의 한 회사에서 GPT-3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언어 모델이 지금 현재 웹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문서를 이제 읽고 그 문서를 읽으면서 하는 일들이 어떤 단원의 문장에 대한 표현 체계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기계가 조금 더 이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변환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의자에 대한 것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10개의 실수 값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 변환을 통해서 저희가 이 단어 사이의 관계를 그 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도 알 수가 있어서 이 한마디로 이 뭐 벡터 값 네,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벡터 값으로 이제 그 단어나 문장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문장이나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뭐 굉장히 또 어려웠던 태스크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뭐 지금도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죠. 뭐 일본의 수도는 도쿄다. 이런 그 단어 두 가지의 관계가 같은 벡터 값만 주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 그 수도라는 정보를 벡터 값을 주게 되면은 이 서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비유하는 태스크들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번역이라든지 또 문장의 생성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런 이 오픈AI가 만든 GPT-3를 이제 한글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것들을 바탕으로 100일 정도 연적이 있죠. AI 북커튼이라고 해서 저희 벌써 2회 동안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심사위원회 가서 심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정말 그 과거의 유명한 시인들의 어떤 시와 같은 이제 글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정말 수필과 같은 어떤 굉장히 정감 있는 문체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형태로 굉장히 학생들도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면은 그러면 또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GPT 모델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저희 청년들의 고민을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죠? 뭐 일단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영문이라서 영문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빠르게 의역을 통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공지능의 진보로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답변인데요. 제가 뭐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뒀는데 이것도 제가 의역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고 뭐 로봇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 로봇이 인간을 정말 다 대체할 줄 알았지만은 뭐 아직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조금 이제 이런 거 걱정을 하기보다 좀 현재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GPT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말 뭐 생각지도 않은 굉장히 좀 현명한 답변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큰 세 가지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뭐 이 정도면 지식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진짜 좀 어려운 질문 해보려고 합니다. GPT에게 진짜 제가 마음을 먹고 어려운 질문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긴장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은 2 더하기 2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답변은 제가 실제로 이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고민 끝에 여기 정답이야 라고 하고 6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뭐 굉장히 요새는 뭐 유치원생들도 이 정도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 최강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GPT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답변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에게 풀어보라고 준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조금 이제 읽어보자면요. 4학년 학생들이 롤러스케이트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경주하기에 가장 좋은 바닥은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롤러스케이트 경주고 이제 바퀴가 있는 이제 그런 경기니까 아스팔트가 가장 좋겠죠. 특히 뭐 학생들이 하게 되니까 자갈이나 모래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어려워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롤러스케이트 경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롤러스케이트 경주는 뭐 롤러스케이트가 뭐 자기들끼리 경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걸 신고 경주를 하는 건데 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가장 좋은 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가장 좋은 바닥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이 앞선 문장에 있었던 롤러스케이트 경주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퀴가 굴러가고 학생들이 경주한다는 그런 이제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아스팔트가 좋은 거고 이게 만약에 씨름이었다면은 모래였겠죠. 축구였다면 풀일 거고요. 근데 이런 이제 지식이 아직은 GPT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렇게 정말 많은 데이터와 정말 첨단 알고리즘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GPU로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저희가 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떤 그 관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약간의 사전 지식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임의의 작업이 주어졌을 때 적합한 형태로 기계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작업에 적합한 정답들을 알려줬을 때 그 정답에 굉장히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저렇게 어떤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는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없었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또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열심히 이제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있었던 연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이제 MIT 미디어 랩에 있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일단은 이 지식을 만들기 이전에 그럼 그 지식을 먼저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걸 통해서 기계에게 알려주면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아까 그 아스팔트나 롤러스케이터 경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개념 간에 연결된 그래프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사람이 열심히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웹페이지 하나를 열어서요. 임의의 상황을 줍니다. 여기 이 그림을 이제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웹페이지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웹페이지에 와서 이런 먼저 개념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계속 연속해서 지식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뭐 아침밥을 먹고 그 먹은 이펙트로 배가 부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키친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키친 테이블의 위치는 집에 있다. 이런 정보들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식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한 거죠. 그 지식의 어떤 그 대상이 이런 자연어의 구절이 되는 거고요. 그 구절은 사전에 정의된 이런 effect of and used for 이런 이제 단어들로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케일 개념의 표현 규칙을 정하고 지식을 습득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많은 이제 인공지능의 지식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약간의 노력들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